드디어 운명적인 결정이 났습니다. 한국 시간 지난 목요일 아날리사 토레스 뉴욕 연방 판사는 리플랩스가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고 앞으로 증권법을 위반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계에서도 사실상 리플의 승리라고 평가받는 이 판결에 대해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자신의 X를 통해 이것은 리플과 암호화폐 업계 그리고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자축하였습니다. 벌금을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송의 최종 판결은 리플뿐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에도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무려 4년여간의 기나긴 이 소송의 결과를 간단히 살펴보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변수인 항소 가능성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과 SEC의 소송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작년 7월 기관에게 판매한 리플 코인은 증권법을 위반했으나 거래소를 통한 개인 판매는 증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리플 측의 부분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정식 재판으로 가기 전에 약식 판결이었기 때문에 SEC 측은 중간 항소를 하여 정식 재판 절차도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법원으로부터 기각, 즉 거부를 당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정식 재판의 결과가 이제 나온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주문서를 보자면 과거 SEC는 리플랩스가 첫 번째, 기관들에게 7억 2,800만 달러 리플 판매, 두 번째, 거래소를 통한 개인들에게 7억 5,700만 달러 판매, 세 번째, 현금 이외의 대가로 계약에 따른 6,900만 달러 판매, 위 세 항목으로 인한 판매를 증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첫 번째 항목만 미국 증권법 5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후 최종 판결을 앞두고 SEC 측은 리플에게 향후 증권법 5조 위반 및 기관에게 미등록 리플 판매를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다음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 비용은 몰수금으로 약 8억 7천만 달러, 판결 전후 이자로 1억 9천만 달러, 민사상의 벌금 약 8억 7천만 달러, 합쳐서 약 19억 달러를 요청했고 리플은 이에 대해 부당하다며 민사상 벌금은 1,000만 달러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양측의 치열한 주장과 반박, 이의 제기 끝에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렇게 판결을 냈습니다. 기관 판매에 대해서 사기, 속임수, 조작에 대한 혐의가 없으며 결정적으로 규제 요건에 대한 고의적이나 개의치 않는 무시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1단계 처벌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SEC 측은 기관에게 판매한 1,700건의 계약들이 각각 별도로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리플은 그 계약 속에는 기관 판매 이외에도 다른 형태의 계약이 수백 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리플은 관련 계약에 대한 자체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고 SEC 측 또한 그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독립적인 분석에 근거하여 최종 1,278건의 거래가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그에 대한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로써 수년간 이어온 SEC와 리플 사이의 법정 공방은 리플 측이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끝이 납니다. 이 금액은 SEC가 처음 요구한 20억 달러보다 무려 94% 이상 삭감된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리플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리플 가격은 곧바로 급등을 하였고 우리나라 거래량만 약 1조 원을 넘어 전 세계 리플 거래의 17%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번 리플과 SEC의 소송은 첫 정식 재판이었던 만큼 SEC 측은 1심의 결과를 불복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EC의 항소는 마지막 남은 유일한 변수인데요.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코인데스크는 지난해 토레스 판사가 SEC의 중간 항소를 기각한 데 이어 같은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린 만큼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결론적인 의견을 내놓자면 SEC가 항소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으며
만약에 항소를 하더라도 원심을 뒤집힐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지난 이슈 점검에서 다루었듯이 게리 갠슬러의 입지는 정치적으로 점점 위협받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트럼프 대선 후보가 취임 첫날 해고하겠다고 밝힌 것부터 시작으로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 측 역시 크립토 포 해리스라는 캠페인을 만들어 암호화폐 관련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전 리플랩스 이사회 멤버가 해리스 캠페인에 합류하였습니다. 이처럼 민주당 측도 암호화폐 유권자들의 지지를 모으고 있는 상황 속에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의 직간접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게리 갠슬러의 SEC 측은 쉽사리 항소를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반대로 리플 측이 항소할 가능성도 언급을 하는데 우선 부과된 벌금 자체가 크게 삭감되었고 이런 조건에서 리플이 항소를 한다면 많은 리플 투자자들의 비난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최종 판결 이후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힌 만큼 리플의 항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항소가 진행되더라도 원심의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습니다. 연방지방법원에서 항소한다면 연방항소법원으로 이전되는데 미국의 항소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법률심, 즉 재판 과정에서 오류는 없는지 등만을 살피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언을 듣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명백한 법률적 오류가 있지 않은 이상 원심 판결이 완전히 뒤집히는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리플은 이제 현 상황에서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된다면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는 법적인 명확성을 가지게 됩니다. 리플랩스 측은 이번 판결에 따라 법원의 판결 확정 이후 30일 이내에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법적인 명확성을 확보한 리플은 이제 더 이상 소송에 매달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우선 리플 측은 IPO, 즉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을 위한 기업 공개를 규제기관과의 소송으로 발목이 묶여 있었지만 그 악재가 사라진 만큼 주춤했던 나스닥 상장에 속도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리플 측이 진행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으로 유럽을 공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내년에는 리플 현물 ETF 출시도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리플 측이 준비하고 있는 비즈니스 확장은 벌금 불과로 마무리되는 즉시 탄력을 얻게 됩니다. 이번 최종 판결은 규제와 관련된 다른 암호화폐 사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리플의 비즈니스 성장 가능성을 높여주는 판결인 만큼 앞으로의 한 달과 그 이후 전개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이슈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